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농촌 구현을 목표로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농업 지원 및 확산을 통해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바른 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 안정 및 영농 환경 개선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에 454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쌀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이 요구사항이었던 농업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는 농민 기본소득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이 금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들께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및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163억 6,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민들께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토승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피 사업으로 문화 놀이터 Y조성, 지역량 강화 사업과 함께 주민수건 사업 및 실내체육관 건립을 연계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건축 세부 설계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도농복합 농촌 지도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참여형 농업 확대를 위한 평택 농업 전시관을 연중 운영 중이며 디지털 농업의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택 농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교육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 확대를 위해 사업비 75억 3,900만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신규 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업경영체 경영신 지원입니다.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경영 진단으로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소농 경영 개선 교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기술을 갖춘 자립형 학습단체를 육성하고자 슈퍼닝대학 체리 포도반 40명, 도시민 열린 강좌 20회를 교육할 예정이며
실용 교육과 품목별 농업 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전문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2개소에 73종 529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장업 기계화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부응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총 4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기동물 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올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중심의 선제적 방역 차단 방역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AI 및 ASF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차량 수출을 위해 팽성읍과 안중읍의 거점 소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 드로지, 양돈 밀집 단지 등 방역 취약 지역에 광역 방제기 등 소독 장비 11대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농가 전담관제,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농가 드론 항공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 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평택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 분뇨 자원화 활성화 3개 사업 28억 8,500만 원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분야 4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민원 감소와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 농가와 중점 관리 양돈 양계 농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농가 대상 현장 컨설팅 지원 및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을 통해 축산 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조 고품질 슈퍼닉 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국내 육성 벼 신품종 보급 확대 및 슈퍼닉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공급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54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맞이 1,600헥타, 고시가리 2,900헥타를 조성하여 꿈맞이 국내 시장 조기 안착과 평택쌀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배 매뉴얼 교육 및 종합평가회를 통해 고품질 슈퍼닉 쌀 생산 기술을 정립하고 우량 종자 최종포를 확대 추진하여 안정적인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 식량작물 농업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한 스마트 농업 및 탄소 중립 기술 확대 보급,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기술 현장 확산 등 10개 사업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농업의 기계화, 디지털화에 힘쓰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논물 관리 시스템 및 저탄소 절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 농업을 구현하고 드무모 신기 등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경비 절감 및 생력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7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국가 검역병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으로 과소 화상병 및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게 약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정밀 예찰 및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소 화상병 행정물품 공급과 폐연농가 신소득 작물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조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안정 생산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생산 시설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생산 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복합 내변계 고충묘 보급, 슈퍼온인 과체류 생산단지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6,800만 원을 지원을 통해 고품질 원예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산물 안전 분석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정 생산 도구 및 친환경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구종 4,860점 이상을 과학적으로 정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납품 농산물 안전성 분석으로 평택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 양봉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 기술 시범 사업과 친환경 토양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축산 분야의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조 농촌 자원 활용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확산으로 농해 수속 증대와 농작업 안전 및 농촌 여성 역량 개발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0억 4,6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관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추가 가공 장비 구축과 농업인 창업자 양성 등 내실 있는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촌 여성 전문성 교육 향상 교육과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민 참여형 도시 치유 농업 확산입니다. 다양한 도시 농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가치 공유와 함께하는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해 3개 분야 16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시 농업 전시회, 시민 원예 교육, 아파트 텃밭 조성 등 도시 속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초중고 교육기관 및 노인 시설, 양로원 등 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한 치유 농업 추진으로 시민을 치유하는 행복한 도시 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경관작물과 농작물 재배를 통한 계절별 볼거리와 휴식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5개 분야 31개 사업에 특조금 및 공모 사업비를 포함하여 23억 3,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부족한 그늘 쉼터 마련과 실외 정원 및 쌈지 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사계절 푸르고 테마가 있는 내음달에 장미원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꽃과 소동물 및 곤충 체험장을 활용한 농업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생태원 확대를 통한 타산성 조사 영역과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야간 개장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 경관 이용 봄 가을 나들이입니다. 시민들에게 평택의 봄, 가을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봄에는 평택꽃 나들이, 가을엔 가을 수확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평택꽃 나들이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흘간 추진할 계획이며 가을 수확 축제는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지만 기후와 날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 시에는 농업 생태원의 대표 조형물 설치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조 푸드플랜을 통한 먹거리 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시 먹거리 정책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시정 체계 마련을 위하여 발족한 먹거리 위원회를 기반으로 민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 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에 4,7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생산, 유통, 소비가 안정적으로 연계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슈퍼호닝 마케팅 강화 및 안전 먹거리 제공입니다. 평택 농축산물 브랜드인 슈퍼호닝 인지도 제고 및 명품화를 위해 TV 및 지명 광고, 박람회 참석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산물 품질 관리 강화 및 수출 경력 제고 등 26개 사업에 37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의 적정 소득 보전 등 13개 사업에 39억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충 직매장 증축 등 10개 사업에 22억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우수한 농산물 지원으로 안전한 공급식 확대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4개 사업에 231억 7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평택 농산물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공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4쪽에 보면 지금 그 공익형 직불제가 지난번에 그 시행이 되면서 2017, 18, 19년도들 뭐 완전 직불금 한 번도 못 탔던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풀렸습니까? 지금 아직 안 풀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풀렸습니다. 풀린 거로 풀렸습니다. 제가 들어서 혹시 물어보는 아, 건데 예. 지금 풀렸죠? 네 풀렸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홍보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또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상토 지원인데 상토가 지금 포당 한 5,900원 저희가 지원을 했었죠, 그렇죠? 본 예산에도 그렇게 금액이 아마 그 통과가 됐던 네, 거로 맞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토값이 지금 올라가서 대략 한 지금 포당 그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6,600원 네,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저희가 본 예산 통과된 예산 대비 감안했을 때 포당 한 700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농민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의 어떤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집행부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 확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닥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이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그 상토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료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상토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 중에 일부 뭐 제어라이트라든가 이제 몇 가지 품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상토 가격이 5,900원으로다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상황인데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6,600원까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냐고 이제 농협하고도 이제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수수료 감면 문제하고 이제 우리가 추가로다가 이제 일회충에 이제 확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일회충에 더 반영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무상으로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뭐 농업인들한테 부담해내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쪽으로 하고 가격도 한번 그 공급하는 업체하고 충분하게 좀 가격 협상도 충분히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약간 우리 나름대로다가는 저희 나름대로다가 모자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했던 거를 또 좀 자부담을 또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될 소지들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철저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외지인들이 그 농지를 소유한 평택 시내의 땅들을 토지를 소유한 분들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 뭐 경영체 등록을 하게 해준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농지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그 외지인 소유의 토지들은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본인들은 직불금을 타고 그냥 임대만 그 농민들한테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 많았었고 사실은 그게 부정수급이죠. 직불금으로 치면 그렇죠. 부정수급을 탄 경우가 분명히 적발된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농들에 한해서 부정수급된 땅들에 한해서는
지금 이제 상토 지원을 안 하려고 이제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급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농들이 반발이 좀 많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1년을 유예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내년에 또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홍보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임차를 하는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농업경제 등록이 됐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을 위반해서 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의 이제 실적인 이제 소득 감소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 이제 그동안에 홍보가 좀 사실 이제 미흡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원 받았던 게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로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준비를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가 이제 올해는 1년 동안 충분하게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뭐 이장님을 통해서든 각종 이제 홍보 매스를 통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미리 사전에 이제 안내도 하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혼란이 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쪽에 보면 농민 기본소득이 있는데 지금 아마 2월 10날서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금 신청을 받는 것 같아요. 3월 10날까지 해서 대부분 이게 분기별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월, 6월, 10월 정도 이렇게 받았을 때 3월에 신청이 안 된 농가들 예를 들면 예. 소급 적용을 그동안 해왔었죠. 사실 작년에도 이제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일단 한번 작년에 이제 신청한 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제 누락이 되거나 있다면은 한번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뭐 추가로 신청 받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농민 기본소득 그 지역화폐가 그동안 농민 기본소득으로 받은 그 지역화폐로 하나로 하나로마트라든가 농자재들 구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일단 경기도에서 심의가 이제 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그 농협 측에서 저희 집행부 일자리 창출과에 협의가 거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접수는 그 농업정책과로 하고 다시 일자리 창출과랑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그럼 몇 월서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3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달에 이제 신청 받아서 다 이제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제 이제 마을 심의, 읍면 심의, 우리 시 심의를 거쳐서 이제 돈이 지급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4월달 정도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농민 기본 소득에 한해서만 이제 그렇죠. 하나로마트만 쓸 수 있기 네. 하나로마트나 영농자센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4월달 정도 실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이게 전년도 듭니다. 것도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 그렇습니다. 지급받는 그 네 맞습니다. 농민 기본 기본소득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역 화폐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1분기 때 신청한 그 신청해서 받은 지역 화폐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 이제 시점을 잘 맞춰서 예. 좀 농민 기본소득으로 받은 그 지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잘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좀 농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조정해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은 했었습니다. 이게 비수기 같은 때 이제 고장난 어떤 농기계들은 되도록이면 좀 수리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이 농기계 임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직접 그 농기계를 갖고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이용한 그 임대 차량을 이용한 어떤 이동이라든가 그러는데
이게 좀 같은 코스로 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가면 괜찮은데 예?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뭐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뭐 대책들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하는 게? 현재 농기계 이제 이동은 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임대에 관한 농업인이 이제 자기 교통 수단이라든지 안 그거로 그러면 가게 돼 예 있습니까? 용달로 해서 가거나 안 그러면 뭐 트라타 같이 그런 것들은 오셔서 그냥 끌고 직접 끌고 가셨다가 이제 끌고 오신 다음에 자기 차로 이제 가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운송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거기에 필요한 운임을 지원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안 했었습니까? 예. 운송 서비스는? 예, 안 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고장 났을 직접-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가서 이제 가져와서 고친 다음에 다시 이제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보면 가축 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부분이 나오는데 참 이 가축 분뇨가 참 사실은 문제가 좀 다분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도 3월 25일부터 이제 가축 분뇨 그 부속도 검사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 그대로 그 부속도 검사를 해서 지금 나가게끔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다 100% 못하기 때문에 안중 지금 평택 축협에서 하는 거 공동 대비장 조성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게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진 낙협하고 평택 축협하고 가축 분뇨 공동 처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평택 축협에서 그 질 때까지 지원을 해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저희 그 평택시의 가축 분뇨가 발생량을 보면 일일 한 1,900톤 정도가 돼요. 현재 농협에서 그 청북 쪽에 있는 농협 쪽에서 처리하는 게 한 50톤 정도 되는 거고 일일. 그 오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 100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청북에 새로 들어선다 해도 220톤. 그러면 다 합쳐도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 370톤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발생량은 1,900톤이고 그러면 이제 자체 처리 예를 들어서 액분을 많이 뺀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쓰는 거 한 반 정도 생각한다 해도 외부에서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한 뭐 900톤에서 1,000톤 감안하면 상당히 지금 분뇨 처리장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게 분포가 많이 돼 있는 데들이 보면 오성 청북이에요. 특히 오성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그 관광단지도 많이 이제 그 생기는 곳이고요. 거기가 특히 이번에 보니까 그 하천 쪽으로 해서 이제 친수공간 조성하는 길이가 한 50% 정도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런 거를 연계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도 분뇨 처리장을 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자가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게 뭐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들은 집행부에서 좀 힘이 들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오성 청북에 그쪽에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자가로 처리할 수 있게끔 퇴비사라든가 농가 이제 액비 저장소라든가 그런 거를 저장을 해서 경충 수란 농업으로 올해도 한 170헥타 정도 지원 사업을 해서 뿌렸을 때 10만 원씩 해갖고 170헥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장이 상당히 전에 하고 좀 그 퇴비 부속도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지금 저희도 이제 퇴비장을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인허가가 또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부서한테 퇴비장에 한해서는 좀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별 농가한테도 저 퇴비사 같은 거 처리 시설을 지원을 해서 더 지원을 해서 앞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축 분뇨는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나마 이제 우분이라든가 개분 같은 경우는 뭐 구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냄새가 덜 나는데 이 돈분 같은 경우는 액분들이 많아서 사실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분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은 특히 더 좀 세워야 된다. 양규리 쪽에도 상당히 그 돈분 문제 때문에 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인 타지자재의 어떤 사례들을 찾아서라도 그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32쪽에 보면 지금 그 저항성 고충효를 지금 한 가구당 150원 300 정액 주까지- 지원. 예, 300주까지 지원합니까? 예, 300주까지 지원해 예, 드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게 한 주당 170원입니까? 150원. 150원? 예, 예, 예. 그러면 300 지금 현재 그 가격이 300원 넘지 않나요? 지금 300원에서 350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는 그 50대 50으로 지원 그 정도로 대략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150원으로 가면 계속 올라가면 예. 근데 올해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 복합 내변계꽃 주모 보급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또 육묘장 하시는 분들이 금액에 대해서 상승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는 그 분석이 있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보고요. 올해 또 분석을 해보고 혹시 지금 현재 물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300주 말고 좀 더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오늘 네, 많이 네. 심을 예. 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이 자리가 부적절하지만 약간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형태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 변용을 해서 하시는 농가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시스템을 바꾸면 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까?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분석했는 결과입니다. 예.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나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면 지금 농업생태원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성면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만 이게 토양들이 다 염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무들 심어도 뭐 이렇게 제대로 자라지 않고 좀 이런데 조성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그늘 쉼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늘이 없어서 예, 예. 이제 햇볕이 쬐는 여름에는 다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특조금을 지금 7억을 현재 받았는데 특조금 7억만 갖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 예산을 하고 있고요.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방문자센터 들어와서 오른쪽 편에 해바라기 심었던 부지가 예, 있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거기에 이제 이 연구 조형물하고 조경을 같이 해서 경관도 좋고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늘 쉼터를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데 시민들이 사실 여름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만요 과장님들이 상당히 덥고 그러는데 또 구조상 또 그런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하여튼 방안을 찾아서 이 그늘 쉼터는 좀 조성해 놓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다음에 그 39쪽에 그 창내리 쪽에 농업경관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장내 쪽에 경관 해당 사업은 안에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다시 그래서 하는 추경에 거로 했습니까? 반영해서 올리려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이제 그 농업생태원에 이제 튤립 같은 거 이게 지금 그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이뻐서 이제 좋고 그래서 반응도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단가가 좀 높고 그렇죠? 관리하기가 나쁜데 이게 지금 거의 전액 다 그 저기 수입해서 지금 심는 거죠? 전액은 다 아니고요. 이제 네. 보통 저희가 내음달 공사하기 전에는 약 12만 주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9만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내음달 공사를 사계절 볼 수 있는 경관으로 다 조성이 지금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도 한 3, 4만 구는 작년에 저희들이 심었던 튤립 저장했다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걸 좀그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냉동 보관했다가 다음에 심부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원래는 뽑아서 냉동 네.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 땅에다가 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다음에 다시 이제 싹이 올라와서 예. 꽃이 필 수 있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그 형태가 좀 어려워서 일부는 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아, 지금 있었던 분양하고 겁니다.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43쪽에 그 로컬푸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로컬푸드 부분은 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이은하 의원님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지적을 좀 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거기서 나오는 수익 대비 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 비교를 했을 때 그 적자로 나오지만 그 적자도 사실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래 취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생산을 해서 그쪽에서 팔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올리고 그렇다면 즉 매장 부분에서만큼만 놓고 봤을 때 뭐 적자가 안 나고 웬만큼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운영을 따지다 보면 직원 뭐 그 저기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건물 유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장 그 운영에 관한 어떤 그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농민들이 그 생산한 걸 직접 싱싱한 거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것인지 그 매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화 위원입니다. 한 10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짧게. 업무 보고 잘 청취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금년도 예산이 한 1,300, 1300. 1,390억 정도. 추경까지 하면 한 2천억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 정도까지 안 나와요. 작년이 한 본 예산이 한 1,260억 정도 됐고요. 올해 이제 1,390억인데 추경까지 해도 2천억은 안 되고 또 한 1,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래도 그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원을 보면 그 농업기술센터가 117명 정원에 116명 현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로컬푸드재단을 보면 이건 뭐 로컬푸드재단 지금 다음 시간에 오실 분들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명 정원인데 11분이 계세요. 이 책자를 만들 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15명 정원에 11명이 맞습니까? 거기 정규 직원은 13명이고요. 예. 무기계약직에 무기계약직은 이제 2분을 지금 채용을 해놓고 2월 20일부터 이제 근무할 예정이고요. 지금 직원이 1명 결혼이었는데 1명 채용을 했고 현재는 이제 센터장님만 결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로컬푸드재단이
어떻게 됐든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적어도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야 될 텐데,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 때에도 센터장님이 부재 중이셨는데 아직까지도 부재 중이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절차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요. 2월 20일부터 채용해서 이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좀 이게 공조직은 절차가 뭐 저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작년 11월 달 이전부터 센터장님이 부재 중이셨는데 해가 넘어서 첫 번째 업무 보고 이 기간에도 지금 센터장님이 안 계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그분이시잖아요.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시고. 예. 그럼 센터장님이 계셔야 로컬 푸드 재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조금 더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그러면 오늘도 또 업무 보고도 또 센터장님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단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의사결정 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을 지금 착공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75억을 지금 들여서 12페이지. 지금 농업인 교육관하고 농업인 회관을 같이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까? 농업인 회관을 하고 또 별도로 농업인 교육관을 또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농민회관 이제 저희는 이제 생명농업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그 2020년도에 지을 때는 전국에 한 49 시군에서만 가지고 그 이후에 뭐 더 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9군데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농업인 교육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우리 행정하고 지도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예. 이제 의사결정은 다 이제 끝나서 예, 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농업인 회관이 뭐 연면적 뭐한 600평 정도 되는 그 농업인 회관을 갖고 있는데 또 교육관을 연면적 한 590평 정도 되는 교육관을 또 만들겠다? 그 정도로 부족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걸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인 회관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농업인 단체 이제 시설물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무슨 이제 강당이나 이런 거는 교육에 저희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뭐 농업인 교육뿐만 아니고 시에서 있는 각종 교육 다 쓰고 있습니다. 판단을 뭐 잘 하셨겠지만 예, 예. 그런 어떤 그 효율성 측면에서 같이 갸우뚱할 교육을 공동으로 수밖에 쓰고 없는, 있습니다. 예, 예. 교육관으로 저 회관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관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뭐 교육관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해서 착공을 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반려동물 그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다음 달에 착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 설계. 아 그럼 착공은 3월부터 3월부터 좀 할 예정입니다. 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뭐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록되어 있는 개체 수도 한 39,000 개체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네. 많은 편이고 또 비등록 그 반려동물까지 합치면 적어도 뭐 평택시 전체 인구의 한 10% 그렇죠? 가구 수로 따지면 10%가 넘겠죠. 가구 수로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했는데요. 연간 한 4,000도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을 하고 있고 미등록이 또 9만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상대로. 반려동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가구 수도 뭐
뭐 적어도 한 전체 인구의 뭐 한 30% 이상은 좀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런 뭐 동물 보호센터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추세가 이제 반려동물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거는 뭐 한번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전국에 우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치료소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발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뭐 동물 보호센터나 뭐 이런 곳에 어차피 착공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수의사를 좀 채용을 좀 해서라도 기본적인 뭐 예방 주사라든지 기본적인 치료 정도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반려동물 치료소를 좀 같이 좀 운영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 고치는 비용보다 반려동물 고치는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이제 유기견이나 이제 유기동물로 이제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 평택시가 뭐 100만 도시로 가고 뭐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좀 창안을 해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걸 시도했을 때의 시민들의 반향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산은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 혹시 어떠세요? 뭐 제가 갑작스럽게 좋으신 말씀드리고. 의견이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동물 보호소를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만드는 거고 네. 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분양률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이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이 강제 폐기나 이런 거를 이제 최소한 하려고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좋은데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동물병원하고 이게 이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있으면 예,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가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한번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낮아질 수 해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단 이 치료 대상은 등록 동물에 한해서만 하게 되면 등록을 많이 하겠죠. 이건 그렇죠? 유기동물에 그런- 한해서만 예? 유기동물에 한해서만 아니지. 아니죠. 등록 동물에 한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져야죠.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동물병원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그건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진 않겠죠. 이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혜택도 앞으로 또 보험도 많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낼 거란 네네.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민간 병원으로도 가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어차피 때문에 우리 1년 동안 계속 질 거니까 그 안에 한번 저기 뭐 동물 수의사 쪽하고도 같이 네, 한번 협의를 해보고 기본적인 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치유 농업을 지금 많이 좀 확산을 좀 하시는 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 치유 농업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네, 뭐 아주, 나쁘지 않겠죠. 예,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시고요. 네. 특히 이제 특수학급 치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중고등학교 올해도 한 10개소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예산은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고 강사까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복지기관 연계 원예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 그 관련 기관이랑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장이랑 매칭을 시켜서 농장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치유 농업은 전문 강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전문적인- 강사들은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가반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그 쌀 생산량 현황을 좀 궁금했었는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 3년간 쌀 생산량이
경기도 대비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14.63%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전국에서도 전국 대비 1.7%의 점유율에서 1.42%로 줄었습니다. 이게 쌀 생산 동료를 하는 거를 시에서 조금 그냥 완화시키고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얼핏 드는데 그 쌀 생산량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 집행부의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줄이고 있는 건가요?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지금 이제 쌀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작년부터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쌀 뭐 생산 조정제나 이제 쌀을 줄이는 이제 경관농이나 이런 거로다가 이제 유도를 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양이 이제 줄는 것보다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발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쌀 생산량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화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위로 내려왔는데 그런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지 면적이 줄면서 이제 많이 그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은 거를 좀 판단이 급격히 되고 도시화가 있습니다. 되면서 이제 평택하면은 뭐 쌀, 네. 평택하면 배 뭐 이랬었는데 급격히 이제 뭐 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많이 안 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개발이 될 거는 많이 지금 이제 뭐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많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대규모로 뭐 미군 부대나 이게 확장이 됐으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평택하면 이제 쌀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뭐 소위 뭐 어려서 먹던 그 뭐 기름진 뭐 이런 네네. 쌀이 이제 슈퍼 우닝으로 진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양보다는 이제 질로 이제 결국은 승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런 슈퍼우닝 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인식이 너무 좀 비싸다라는 네. 인식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잘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쌀을 저가에 공급하는 어떤 이런 정책도 저희가 펼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평택 시민분들한테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업무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